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토론은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례를 보자 해서 5가지를 갖다 했어요. 각 5가지.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생각했었을 때 가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팔로우업인데 첫 번째 봅시다. 47명 제출자 중에 28명이 제출을 했는데 본인이 생각했었을 때 가장 좋은 경험을 갖다가 했던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자, 익스피리언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크게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은 익스피리언스는 인터페이스나 인터액션에 비해서 훨씬 더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매우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너무 소프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UX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건 굉장히 구름 잡는 얘기 같은 그런 결과를 갖다 도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한 방법론이 필요한 거고, UX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S3의 어떤 익스피리언스에 우리가 포커스하겠다. 이거는 틀림없이 CXO의 판단이 되고 또 오너도 그 판단에 참여를 하는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이 됐어요. 회사의 사활이 갈린 거니까. 근데 그렇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매우 추상화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굉장히 다이버시파이된 상품이 나올 수 있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가 모든 시장을 독식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거죠. 근데 반면에 불확실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마켓에서 어떻게 내 상품이나 또는 내 서비스가 그 환경에 그 마켓에 어떻게 적용될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주관적이고 또 매우 언서튼하고 그리고 때문에 매우 앱스트랙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제일 좋은 경험을 해봤지? 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런 언서튼티를 갖다가 또 그런 애매모호한 점을 갖다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때 참 좋은 경험을 했는데 왜 내가 그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자, 거의 가장 아주 구체적이고 1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장민옥 앞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제대로 한 건지 못한 건지 자, 아주 제대로 했어. 정말 잘 못해서 내가 괜히 했다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일단 08학번 영문학과 장민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별로 막 디지털 기기들이랑 친하지가 않아서 제가 막 최신 디지털 제품을 막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어서 대체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나마 최근에 한 게 선풍기인데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선풍기를 최근에 새로 사서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좋았던 거를 3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유용성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여름이었잖아요. 자다가 더울 때 그 선풍기를 더 세게 하거나 또는 더 줄이고 싶은데 자다가 또 가기가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싫었는데 이 리모컨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시간도 조절이 되고 풍량도 조절이 되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유용성이 되게 충족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성 측면에서는 보시다시피 되게 쉬워요.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쉬워서 그 점도 되게 잘 충족을 시켜줬고, 또 세 번째로 감성적 측면을 생각해 봤는데 되게 조그매서 이 손 안에 쏙 들어와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고 간편한데 또 이렇게 버튼에 보시면 되게 그 기능들을 알려주는 그림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되게 귀여우면서도 되게 앙증맞고 되게 심플하고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저 선풍기 쓰는데 혹시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는 화두가 항상 저 리모컨이 너무 작아서 방석 밑으로 내려가서 사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용성 때문에 조금 단점이 되진 않나. 네. 저도 그때 저도 막 책상이 어질러져 있는데 저게 막 아무데나 들어가 있으면 잘 못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좋은 점은 전반적으로 예, 네.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 점 좀 동의하는데 그냥 좋은 점을 찾아보고 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꼭 막 하이텍일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로우텍일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했고 그걸 하는 과정에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그 상황에 필요한 적절한 감성을 느꼈다. 그러면은 최적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HCI를 한다. 주로 이제 HCI가 적용되는 분야가 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나 뭐 이런 이 네이버나 하여튼 이런 이제 하이텍 인더스트리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최적의 경험을 하려면 굉장히 하이텍이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이 참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로우텍이고 그러나 정말 그렇잖아. 자다가 이 손에 앙증맞게 딱 있어가지고 딱 누르면 켜지고 커지고 하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아주 미니멀하게 투자하고서 요점을 갖다가 파악한 그런 내용이어서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고요. 자, 다음 주제들은 다음 한 20 몇 명은 이 시간 관계상 그냥 이름만 허명하고서 갈게요. 이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태승,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았어. 박여균, 그 다음에 최인영, 이선규는 북큐브라고 하는 회사 단말기를 갖다 했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이거 대출해주는 단말기예요. 학술정보원에서 대출해주는 단말기고 여러분 선배, 내 제자가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많이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김세희 와이브로 에그 했고 이동환은 타임테이블, 김소른 카카오톡 공지사항 기능, 그 다음에 정인탁은 현대카드의 마이 메뉴, 그 다음에 박유경이는 밴드, 그 다음에 박상우는 팟캐스트, 그 다음에 이정규는 원클릭, 김지태는 아까도 차고 나온 것 같던데? 그랬지? 처음 봤어요, 나 그거 산 사람. 그 다음에 장영진은 스마트워치, 김윤지는 뭐였지? 킨들 했고, 그 다음에 손진영은 아이패드, 뉴 아이패드 했고, 사신리는 갤럭시 노트 10.1 했고, 애플 맥OS를 했고요. 엄하정은 대림미술관 모바일 투어 서비스를 했고, 권기성은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얘기를 했고요. 장육규는 배터리 정보를 나타내는 어플을 얘기를 해줬고, 조수아는 이게 뭐죠? 이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책임탁 아주 성격 강하게 그냥 나는 핸드폰이다. 그 다음에 이한율은 엑스포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로봇 물고기. 그 다음에 장홍구는 갤럭시 노트. 다음에 누굴까요? 는 갤럭시 S3. 그 다음에 김민호는 갤럭시 S3. 성준기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번 학기 학점은 나락으로. 자,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최첨단 기술을 쓰면은 무조건 좋은 경험을 갖다 줄 거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하기가 쉬워요.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 기술 분석할 때 다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한, 그러니까 너무 기술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술 위주로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 사례를 갖다 한번 보자. 47명 중에 5명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이지. 있고요. 그 5명 중에 경영학과 안성준. 경영학과 안성준입니다. 저는 그 최첨단 기술을 사용했음에도 그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디지털 서비스 중 하나로 저희 학술정보원 가운데에 보시면 있는 메모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워낙 기술의 속도가 빠르게 진화하다 보니 지금은 최첨단 기술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든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되게 많이 집약이 되어 있고 뭐 터치 스크린이라든가 RFID 시스템 다양한 그 디지털 서비스들이 집약이 되어 있고 도서관 학술정보원 측에서도 나름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반짝 관심을 끌고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도서관 학술정보원 이용자들에게 그 관심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그 좋은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이제 약간 번거로운 것들이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있는 기능들도 이미 다른 서비스나 다른 데로 많이 이전이 되었거나 학생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또 학술정보 홈페이지랑 연동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다는 점, 그와 같은 번거로움들이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그 방해했기 때문에 약간 메모보드가 약간 사양되지 않았나, 조금 더 뭐 개선이 되거나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내가 안 만들었어. 자, 질문이랄 거면 현재는 했고 소영이. 저는 지난 학기에 되게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서비스 디자인 수업 들으면서. 제가 원래 저 주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저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첨단 장비를 하면서 이게 너무 투머치다라고 느낀 적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이게 저렇게 가까운 데 있을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뒤통수 저 여자 전데요. 네, 잘 봤습니다. 오케이, 또요. 저는 교육학과 이동하고요. 솔직히 저거 메모보드 사용 기능이 많은 것도 문제긴 한데 저게 좀 켜두고 있다 보면 너무 뜨거워져서 한 번 누르면은 진짜 지문 닳아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면에서 좀 너무 뜨거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케이. 요새 같은 때 특히 더 덥겠네. 자, 수고했어요. 이번 학기에 특히 이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할 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할 거예요. HCI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술정보원 또는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정보 서비스들이나 학술정보원 서비스들, 도서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학술정보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바꿀 수가 있거든. 이거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건 못 바꾸지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다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다른 걸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학술정보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에 대한 걸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다음 사람들은 시간 관계상 우리 호명만 하면서 넘어갈게요. MD 플레이어 최근수 이거 옛날 얘기인데 나도 있는데 내가 사는 건 절대로 사지 마라. 다 이래 내가 산 것들. 성지윤 스마트 TV 이것도 샀어요. 자, 이리디움도 썼어요. 그래서 꼭 기술이 좋다고 그래서 3D TV는 안 샀다. 근데 3D TV는 정말 이게 안 될런지는 난 잘 모르겠어.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은 맞죠? 꼭 안경을 쓰고서 봐야지 보이는 3D TV가 정말로 그런 감성을 갖다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제 이제 3, 4, 5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 세 가지 사용성, 감성, 유형성 중에서 사용성이나 감성은 괜찮은데 유형성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 뭐가 있을까? 47명 중에 8명이 제출을 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있는 그 세 개의 아이템들은
어떤 거는 유용성이 좀 약한 거, 어떤 거는 사용성이 좀 약한 거, 어떤 거는 감성이 좀 약한 거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개가 다 맥시멈을 가야지 좋은 시스템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하나가 너무 못 미치면은 그때는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개의 퀄리티에 따라서 전반적인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결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다 맥시멈일 필요는 없지만 어느 하나가 너무 떨어지진 않아야 된다라는 게 이 이제 경험의 삼박자라는 원칙이에요. 수학적으로 풀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교재를 보면 되고, 그래서 이 경험의 삼박자를 그나마 잘 맞췄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닌텐도 위나 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들, 갤럭시 S3나 뭐 아이폰 4G나 이런 것들이 그렇고, 이제 보름 후에 5가 나오면 그때 이제 또 교과서 쓰는 사람들 다시 다 교과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5G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유리.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유리라고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할 때 저 원래 이 자켓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이 자켓을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2005년에 나온 자켓인데요. 이거 원래 블루투스하고 이런 기술 다 이렇게 융합해서 스키나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참 유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원래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거 참 복잡하고 별로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써놨는데 날씨도 춥고 뭐 그런데 핸드폰 꺼내서 전화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운동하면서 음악 듣고 싶으면은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실제로 여기 복잡한 아이템 다 들어가 있고 연결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가 없으면은 그때 이런 거 다 부담되잖아요. 쓸 수 없고 그냥 자켓만 입고 싶은데도 이런 거 다 입어야 되니까 참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겨울에만 쓸 수 있고, 이거 사용성도 복잡하고 안전성도 떨어져서 만약에 운동하면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거 강력한 운동이나 뭐 그런 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켓은 지금 검색해보니까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사고 나서 후회돼서 이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이거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솔직히 이런 거 막 이런 거 MP3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뭐 그런 거 다 나왔는데 이런 거 다 디지털 제품 이런 거 굉장히 이런 빠른 속도로 나오니까 이런 거는 진짜 만드는 사람 진짜 쓴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사례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로 선택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거 딱 보자마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로 이거 유용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들 좋아하는 사람, 이거 있으면 참 좋다. 핸드폰 안 꺼낼 필요도 없고 춥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장갑 끼면은 아이폰 이런 거 쓸 수 없잖아요. 이런 거 터치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사고 나서 별로 유용성이 없는 거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질문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잠깐만 한 번도 얘기 안 한. 네, 경영학과 황국입니다. 유용성, 사용성 말씀을 하셨는데, 유용성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많은 기기들이 한꺼번에 부착이 돼 있어서 조작을 하기 어렵다라는. 그거 사용성. 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사용성과 감성은 충족하지만 유용성의 측면에서 조금
뭐 근데 문제가 이거는 있다라고 보니까 하죠. 그 설명서 보니까 이런 거는 그 부품이 많은데 근데 이거 별로 별로 복잡하지 않다고 그거 설명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연결시키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연결만 시키고 다음에 그 옷을 입고 바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거 나오거든요. 부품이 이런 거는 복잡하고 근데 이런 거만 이렇게 막 연결시키면 옷만 입고 바로 나가서 뭐 운동할 수 있대요. 그래서 네. 사용성이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때도 이거 뭐 열어서 그 제어판 이렇게만 누르면 바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용성이 저도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솔직히 이런 거 필요할까 이런 거 유연성에 생각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사용성하고 유연성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 두 개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 이거 부품이 많은데 이거 원래 필요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이런 거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설명서에 보니까 굉장히 이거 대해서 많이 설명했어요. 굉장히 간단하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그래서 사용성이 저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한 사람이 막 이렇게 써놨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주 발표를 잘한다. 자, 이제 우리가 유용성하고 사용성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냥 경영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유용성은 effectiveness고 사용성은 efficiency예요. 결과 목적을 갖다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얼마나 클리어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유용성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걸 갖다 사용하는 게 이제 사용성인데 물론 사용성이 아주 나쁘면은 당연히 유용성을 갖다 만족시킬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둘 간에 100%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는 efficiency, 하나는 effectiveness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아닐 거고요. 특히 이제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슨 용도로 왜 사용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 명확하게 드러나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게 유용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도가 나가게 되면 이런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 사용할 때 그 용도나 가치를 어떻게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 다룰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른 사람들은 좀 스킵을 할게요. 우리 이한재, 이건 너무 잘했는데 H&M 옷가게를 가서 열심히 드레싱룸에서 입어봤는데 정작 사지는 못하더라 얘기고 박종욱 MP3 플레이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선희는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 코스염이 달린 할아버지처럼 안 하면은 안 보인다. 그다음에 이가연 와이브로액 얘기를 했고 권서연 다음 캠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탭 배현재 강경민은 아이폰 4S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 네 번째. 감성이나 유용성은 좋은데 사용성이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점점 줄어들죠. 이제 47명 중에 4명이 제출을 했고 박혜림 예 나오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3학년 박혜림입니다. 저는 이번에 4번 주제를 골랐는데요. 제가 그 집에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작동시키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사용하지 않게 됐었는데요. 근데 예전에 저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갈윈이라는 그 GPS사에 GPS를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간단하고 조작하기가 쉬워가지고 GPS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두 개가 같은 GPS이긴 하지만 사용하기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 경험과 그다음에 사용을 많이 했었던 경험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질문이나 커멘. 일단 내기 퍼스트.
뉴욕 사이에서 되게 말씀을 잘해주는데 자기서 소개서 문헌정보학과 권수현입니다. 어떤 점에서 뭐 왼쪽이 더 감성이 좋았다던가 그런 그런 언급이었는데 감성적인 거는 그 내비게이션 자체가 다 이렇게 직사각형하고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감성적인 거는 초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뭐 감성적이라고 해서 GPS가 엄청 막 예쁘거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감성적인 면에서는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김승현. 경영학과 김승현인데 근데 제가 잘 못 들었던 건지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한국 GPS 어떤 면이 사용하는 조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경로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복잡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버튼 자체가 조작해야 되는 안 눌리긴 하죠. 네, 버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좀 질색하는 스타일이라서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서 그냥 사용하지 말고 아는 길이니까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포기했었던. GPS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사용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간단하고 심플해서 사용하기가 편리했었던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MN소프트라고 GPS 현대차에 하는 우리 순정 GPS를 갖다가 하는 회사의 기술 자문을 가는데 가서 보면은 그 회사에서 고급스러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당면 목표라고 해서 왜 GPS가 왜 내비게이션이 고급스러워야 될까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얘기를 갖다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기능적인 제품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다급한 상황에서 써야 되는 제품은 당연히 유용성과 사용성이 우선순위에 가죠. 감성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감성을 갖다가 표출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유용성이나 특히 사용성을 갖다가 위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인터레스트의 컨플릭트가 생겨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영근, 황준식, 한민지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감성이 별로 안 된 것. 드디어 이제 2명으로 줄었어. 둘 중에 1명이야. 예. 자, 김승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승현이고요. 우선 먼저 소개시간 이거는 쌤 이그댐플에 1분여가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숙제하는 시간이 걸린 시간인지 몰랐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학기 내내 생각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의 수익 모델 개선 행과 관련해서 그래서 한 수요 시간 6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일단 카카오톡 다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저랑 나랑 둘이서 안 쓴다. 그지? 저도 별로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조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분인데 아무튼 일단 먼저 유용성과 사용성은 충족시킨다고 여기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 메신저 카카오톡 본원의 기능, 본래의 기능은 메신저잖아요.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이제 기존의 SMS 문자 메시지로 보내던 것들을 이제 공짜로 이제 공짜는 아니죠. 무제한 요금을 썼을 때는 공짜로 보낼 수 있고 따로 통신 요금이 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를 쉽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성을 갖고 있고 옛날에 문자 보내다 보면 안 가본 적 되게 많잖아요. 막 통신사 바꾸면 2시간 있다가 카카오톡은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좋은 거 같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데서 감성을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성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잖아요. 이제 사라진 감성이라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 혹은 카카오톡 하시기 전에 문자 메시지 쓰셨을 때랑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틱톡이나 뭐 라인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서 뭔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질문했잖아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가장 달라졌다, 자기의 패턴이 달라졌다 이런 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패턴이 명확하게 달라진 패턴 먼저 드십니다. 그 예전에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한된 용량에서 최대한 그 내용을 맞춰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멀티메일 최대한 안 쓰려고 딱 50kb까지 딱 세워서 시간 문자가 제한돼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시조처럼 약간 글자 수 제한도 있고 해서 약간 문의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막상 카톡을 보면 그냥 막 쓰게 되니까 좀 그게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제가 저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하루에 몇만 건, 몇 천만 건을 보내는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 제한 그 글자 수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글자만 툭 보내고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점점 인스턴트가 되고 진짜 의미 없는 그냥 크크크만 보내고 그러잖아요. 성의 없는 메시지가 매우 많아져서 저는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를 가뜩이나 이제 저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부족하고 뭐 기존의 문자 메시지도 물론 그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거였지만 카카오톡이나 이런 인스턴트 메신저들은 인간관계를 더욱더 피상화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네, 그리고 수신 확인 기능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 숫자 없어지면은 읽은 건데 답장이 안 오면 슬픈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수신 확인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래서 안 써. 다른 예전에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어떤 감성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더 폭발적으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집착을 한다고 들었어요. 서양보다 더 확산 속도도 빠르고. 아무튼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이제 자기의 그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수신 확인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러한 욕구를 잘못 분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표현이 좀 발표할지 몰라가지고 아무튼 이제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아시겠죠. 이제 별거 아닌 거에 더 집착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내 감성을 충족시키고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충족시키고자 했던 본의 목적에서 벗어나 요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저해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성적으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잠깐 질문 코멘트 받고. 지윤이. 생활디자인과 홍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자를 했을 때 받았던 감성 카카오톡 할 때는 느낄 수 없다는 점에 제시를 하신 거잖아요. 아, 예. 그런데 카카오톡에 새로운 감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그러면 그게 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발표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발표 준비를 끊으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메신저 사용할 때 연인끼리 혹시 카카오톡 쓰시는 분 있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끼리? 제 주변은 다 카톡 안 쓰고 뭐 아이폰끼리 아이메시지 쓰거나 왓츠앱 쓰거나 아니면 그냥 문자 메시지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이제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그 메시지 전달이 엄청 중요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카톡으로는 그런 게 그 카톡이라는 이 서비스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되게 카톡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과의 그 오해도 많이 생기고 그러한 것들에서 저는 그 과거 문자 메시지에서 이제 과거 문자 메시지 진짜 열심히 확인하면서 막 보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카톡이 지금 적자되고 있잖아요. 카톡 수익 개선 모델을 위해서 커플들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싸이월드가 커플 다이어리로 히트를 쳤던 것처럼 뭔가 카톡이 커플들만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그거를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감성팔이를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작업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굉장히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했고 또 재미있는 분석을 갖다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카톡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좀 나로 하여금 그걸 카톡을 갖다 못 쓰게 만드는, 안 쓰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 했는데 여기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내가 저런 이유 때문에 카톡을 안 쓰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감성적인 측면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홍정민은 태블릿 PC에 쓰는 터치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갖다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쭉 보면서 세 가지 원칙이라든지 최적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이 HCI라는 분야, UX라고 하는 분야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산업계나 또 이 일반 대중들의 관심들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 모이는 학회 한번 우리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내년 1월 말에 정선에 태백에 있는 그 스키장에서 해요. 학회 2박 3일 동안 하는데 한 1,500명에서 2,000명 사이 정도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아마 국내 학회 중에서 제일 큰 학회일 텐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거 굉장히 좀 앱스트랙트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거 많은 것 같다고, 특히 이제 뭐 회계 원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대차변이 전혀 없잖아 여기에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큰 숙제들이 체계적인 방법론이나 이론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또 연구 인력들이 배출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있고 또 동시에 많은 위기가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점에서 이번 한 학기를 하면서 HCI UX가 정말로 그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 번씩 직접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HCI하고 UX에 대한 소개에 대한 파트를 마치고요. 10분 쉬었다가 6시 5분 전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쉴게요.